그 요새 사람들 물어보면 감정 너 어떻게 요새 사냐 이렇게 물어보면 주변 사람들이 화를 내는 경우도 많고 답답하죠. 근데 이제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크게 뭔가 그 시원하게 뭔가 액션이 터지는 이런 식의 컨텐츠를 소비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최근에 뉴스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강남에 있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게 한 3억 정도 되는 맥땡땡 하는 차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거를 하나 견인하는 동영상이 한번 떴는데 그걸 보고 강심장이 주차 요원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열광하는 거죠. 근데 그걸 잘 생각해 보면 불법 주차된 차를 견인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거를 강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코드가 있는데 그럼 거기에 불법 주차된 차는 비싼 차면 견인해 가면 안 되나요? 아니죠. 당연한 법 집행인데 그거를 강심장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한국 사회의 그 뭐랄까 법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곡된다는 거를 사람들이 감각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정당하게 집행하는 것들에 박수를 보낼 정도로 뭔가 권위 시스템이 아직까지 좀 왜곡되어 있는 거죠. 한국 사회가 대단히 선진국이 되었다고 하는데도. 그런데 그래서 지금 조사를 통해서 보면 부유층 또는 상류층 또는 뭐 오피니언 리더층에 대한 한국 대중들의 인식들은 대단히 낮습니다. 부정적이에요. 그 이유가 사실 그런 식의 법 집행에 있어서 일반화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일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이제 벌어진다고 보는데 그게 이제 통계청이나 다른 정보로 보면 그 경제적인 불평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 이 부정적 감정을 쌓여지게 하는 데이터가 계층 상승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실제로 내가 지금 사는 것보다 계층이 좀 올라갈 수 있다는 믿음들이나 실제 실현 가능성이 대단히 낮게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사실 몇 년 된 데이터입니다. 몇 년 동안 계속 축적되어 온 건데 2021년도 혹은 코로나 이 시기에 왜 중요해졌냐?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감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가 매년 그 퍼블릭 무드라고 대중이 경험하는 정서적 경험들을 이렇게 측정을 해봤어요. 한 10,000명 단위로 조사를 해가지고 그게 2013, 14, 15, 17, 18, 19, 20, 21 이렇게 이제 조사를 했는데 2016년은 저희가 까먹고 빼먹었습니다. 예. 어쨌든 근데 이제 조사를 해보면 항상 상위에 있는 게 뭐냐? 근심 걱정. 이게 걱정이 많죠. 그 감정적 경험이 많은데 2020년과 2021년 코로나 1년 차와 2년 차 때 가장 일상적으로 많이 경험한 경험이 답답하다였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기쁘고 슬프고 하면 표출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굉장히 부정적인 다른 액션으로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런 부정적 감정이 쌓이면 발산을 해야 돼요. 근데 답답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만족을 지연시키고 있다고요. 이게 결국은 감정을 억압하는 거예요. 답답하고 한데 감정을 억압시키고 표출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욜로도 끝났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대리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1년 차 때 케이블 사상 최고의 시청률을 찍었던 경이로운 소문이라든지 아니면 그게 이제 1년 차, 2년 차 연결돼 가지고 했던 드라마인데 그 다음에 뭐 빈센조라든지 그 다음엔 또 뭐 있지? 그 뭐 악마 판사라든지 모범택시 같은 경우는 실제 인물들이 거기 많이 등장하는데 어쨌든 그걸 보면서 거기서 강하게 복수를 해주는 대상에 열광하는 거죠. 얼마 전에 OTT에서 봤던 그 마이 네임이라는 것도 시원하게 복수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리벤지 컨텐츠에 이렇게 열광하는 거는 일상에서 이런 감정들 표출할 수 있는 공간이나 외적 요소가 막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표현했고 아주 흥미로운 옛날 통계도 있어요. 2015년도 메르스 때문에 답답했잖아요. 그때 1,000만을 찍었던 영화가 딱 암살, 베테랑, 사회성이 아주 짙거나 굉장히 좀 어쨌든 리얼리티가 강한 이런 특성들이 있는 드라마성을 사람들이 소비하는 거죠. 공교롭게 그리고 2016년도에는 1,000만을 찍었던 영화가 하나인데 이것도 메르스 영향을 받았습니다. 부산행. 불특정 다수가 이제 무서운 거죠. 그래서 사실 대중문화 컨텐츠는 이 대중이 생각하는 경험들 받아내는 하나의 플랫폼이죠. 그래서 어떤 컨텐츠가 유행하는 것들을 잘 보면 지금 대중 소비자들이 뭐에 집착하고 있다.
또는 뭐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양극화가 이런 식의 부정적인 감정들도 이제 관련돼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감정을 잘 표현해주는 컨텐츠 소비는 저희가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보니까 소득이 좀 낮은 계층에서 그 선택이 좀 더 많아요. 평균적으로 한 2천만 원대가 안 되는 연소득 하시는 분들이 예능 있죠. 예능이나 이렇게 자기 감정들을 충분히 기쁘다라고 막 얘기하고 막 이렇게 막 화내고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컨텐츠들 소비를 훨씬 더 많이 하고, 연소득이 한 1억이 넘는 굉장히 고소득 계층은 교양 다큐멘터리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죠. 부정적 감정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잖아요. 막 기분 좋고 내가 이거 좋은데 어떡하지? 이런 느낌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어떤 컨텐츠를 공감하고 공유합니다. 거기에는 돈도 쓰고 그래요. 이른바 이제 돈줄 내준다. 그래서 2021년도에 가장 사람들한테 회자됐던 것 중에 하나가 치킨 가게 아저씨가 형제들한테 이렇게 치킨도 주고, 심지어는 그 동생 데려다가 머리도 깎여주고, 근데 이거를 어디다 알린 게 아니라 그 형이 고마워서 본사에다가 손편지를 보내가지고 본사에서 알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회자가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너무 감동하고 그래서 여기에 돈 막 쏴주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거는 이 사람이 나중에 봤더니 그걸 다 모아가지고 또 구청에 기부했더라고요. 자기 돈 100만 원 얹어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기쁘고 뭔가 내가 이걸 공감하고 싶은 컨텐츠는 공감하고 공유하는 걸로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코로나 2년차를 맞이하는 대중소비자들의 태도죠. 소비자들의 감정 변화를 주목해야 되는 것은 컨텐츠 비즈니스 하는 쪽에서는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쪽이고, 기본적으로 이모션이잖아요. 감정이. 모션을 추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동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있어요. 개별 감정으로 저희가 측정해 놓은 거는 상위에는 최상위에는 뭐 답답하다가 올해 1위였지만 중간에 사람들이 코로나 1년차, 2년차 그 전부터 점점 더 확 순위가 올라가는 감정이 하나 있어요. 화난다라는 감정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잘 통제해 주느냐, 관리해 주느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요. 사람들은 사실 불안해하거나 이러면 기본적으로 불안도를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불안의 대상을 직접적으로 제압을 하거나 이렇게 제거를 해주거나 하면 되는데, 이게 제거가 안 되는 게 있으면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안은 제거가 잘 안 돼요. 그럴 때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게 정보를 충분히 쏟아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대중이 생각하는 감정들이 어떤 부분이 올라가느냐, 긍정이 올라가는지 부정이 올라가는지부터 해서 개별 감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이렇게 관찰해 보면, 만약에 정부나 이 대중을 상대로 해야 되는 비즈니스나 정부의 어떤 정책들은 여기 이 감정들을 어떻게 관리해 주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 포인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찰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